요즘 부동산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누구면 오른다, 누구면 떨어진다, 아니 영끌로 사야 된다, 아니 그럼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이 기회인지 혹은 기회로 둔갑한 위기인지 알기 위해 40대에 50억을 벌고 은퇴한 한 투자자의 노하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방아쇠를 당기는 능력은 분석이나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에 관한 것이다. 분석과 예측을 잘하는 사람은 수백, 수천 명이 있지만 위협을 무릅쓰고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때 언제 어디서 싸워야 할지 미리 알아야 된다. 투자하기 가장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라. 첫째, 언제 싸워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둘째,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싸움터를 골라서 싸워야 승률이 높다. 당연하고 평범한 이 결론을 나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뒤에도 실전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전에 맞춰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은 별개의 능력이었다. 당신도 언제, 어디에서 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를 숙고하라. 마지막에 정말 엄청난 문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 이 첫 번째 단락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에 방아쇠에 당기는 능력은 분석이나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에 관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와 진짜 우리가 약간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뭔가 약간 되게 안경 끼고 뭔가 아무튼 너나이님스럽진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 뭔가 야 왜 내가 어때서 그게 어떤 말이냐면, 무언가 내가 예측을 되게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뭔가 지표를 보고 그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투자의 진짜는 아니고, 투자의 정말 진수는 무엇이냐, 내가 정말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용기를 내가지고 이걸 방아쇠를 딱 당기는 거죠. 정말 아니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처음에 그냥 방아쇠를 당기는 건 그냥 만용에 가깝죠, 사실. 그냥 투기입니다, 투기. 어느 시점에 처음 용기를 부릴 수 있냐를 저희가 경험을 반추해보면, 처음에는 투자한 그 영역에 따라서 그 기술이나 이론을 먼저 익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거를 배우고 그걸 경험하면 나름의 통찰이 생겨요. 그게 약간 신념같이 굳어지거든요. 그 신념이 아까 우리가 이전부에서 얘기한 그 생각기계와 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기계가 처음에 제대로 작동하냐?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계속 돌려가면서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 기계가 점점 이 시장에 맞게 핏하게 고쳐졌을 때, 그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용기를 낸다고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난 부동산이 되지 않지만 너나이님이 투자라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필패라는 거고, 공부 먼저 하고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이 신념화 됐을 때 그때 용기를 내는 게 진짜다. 용기에 대한 게 단순히 이렇게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우성님은 이 지금 플로어를 다 이 한 문장에 좀 담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문장, 여기에 좀 와닿았던 게, 투자하기 가장 유리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라, 이 문장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럼 주변에 어느 정도 돈을 불린 사람들은 다 이걸 알아서 부자가 됐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운이 좋으면 2013년에서 2016년 수도권 거의 하락장에, 그때 당시에 내가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마침 내가 또 서울에 살고 있고, 또 마침 강남과 가까운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상황이면, 그때 딱 내 집 마련을 딱 했다면 어때요? 시기나 운이나 이런 걸 내가 미리 알고 날 그런 걸 알아보고 하지 않아도 그때 투자한, 그때 매수한 내 집이 몇 배의 그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효과를 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운이 다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운이 맞아야지 가능한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뭔가를 같은 좀 결과를 내려면은 운에만 너무 치우치면은 결과들은 계속해서 또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결과를 그런 차이 없이 내려면은 이 부분, 이 시간과 장소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여기서 이 시간 언제 싸워야 할지 알아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으로 한다면 하락장인지 아니면 상승장인지, 이왕이면 하락장에 사는 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싸움터를 골라서 싸워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투자에 있어서는 분야가 될 수도 있겠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아니면 누군가한테 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꼭 분야가 아니면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봤을 때 저 또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시기를 아는 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특히나 이제 초보자나 이렇게 이제 막 공부한 사람들이 시기를 알기 좀 어려운데, 그러면 그나마 분야를 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도 얘기하셨듯이 너나이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래도 주변에 보면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부를 일구신 분들이 좀 많았고 주식은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도자하고 뭐 세입자 이렇게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서 그 안에서도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야를 선택할 때 이왕이면 확률이 높은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분야를 먼저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좀 이 부동산을 했던 부분이고 그 확률이 높은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똑같은 인풋을 하더라도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확률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와 장소를 골라라. 시간과 장소를 골라라. 이 얘기를 누구한테 빗대서 하냐면 한반도의 수호신, 민족의 성 이순신 대장군님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님이 전 세계 해전 역사에 길이 남을 23전 23승의 신화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요즘에 영화도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노량. 네,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님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았어요. 일단 그러니까 SWOT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라 표현하기에 저기할 정도로 너무 위인이셨죠. 조선수군의 강점과 조선수군의 약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부분, 물길 같은 거, 이런 거, 뭐 싸우는 지형 이런 것들, 펼쳐지는 진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활용을 하셨던 분인데 그 23전 23승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되게 쉬운데 이 전적이 그 전 세계 해군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 그 호평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23전 23승을 하는데 심지어 아군의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그러니까 적의 배를 50척을 가라앉히고 왜군의 수병들을 뭐 5,000명을 죽였다. 근데 우리 수군 뭐 부상 손등 찍힌 사람 1명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맞서서 싸우는데 죽기 살기로 서로.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순신 장군은 일단 싸우는 시기를 자기가 정했어요. 맞아요. 싸우는 시기를 자기가 정했어. 그러니까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었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조선 수군은 화포를 잘 썼거든요. 화포. 그러니까 포를 썼어요. 포는 원거리 사격이잖아요. 멀리서 쏘는 거예요. 근데 이 왜군의 수군, 일본군의 수군은 어땠냐면 조총을 썼어요. 사거리가 짧아. 그리고 걔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배를 딱 붙여가지고 배에 올라타서 칼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걔들이 이기는 필승 공식이. 근데 조선 수군은 배가 커, 높아. 타고 올라가기가 힘들어 일단. 그리고 커 배가. 그리고 멀리서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화포로 조지는 거야 그냥. 그럼 쟤들은 어떡하지? 이순신 데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물이 맞아가지고 다 가라앉아. 그리고 나서 여기 수습하고 쫓아가려고 하면 벌써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싸우는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근데 보이면 싸우는 거 그냥. 이순신 장군,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 너무 태클 걸지 마시고요. 진짜 대부분의 싸움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도 한반도에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그 남해 쪽 그 지리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 개봉한 그 노량이라는 영화도 전 영화는 못 봤는데 제가 이런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노량해전도 일본 수군이 도망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갇혀버려요. 맞아요. 관음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관음포라는 지역이 바다로 보기 딱 좋아요. 빠져나가는 바다, 섬과 섬 사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순신 장군 주특기 이제 가다 놓고 조지기 포로.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소에 대한 이해를 이순신 장군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고르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이 우성님이 이거 참 투자와 맞닿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투자는 어떻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느냐.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언제 싸워야 될지를 안다. 언제 투자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투자해야 될지를 아는 거를 제가 제 경험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쌀 때 사는 거죠. 내 집 마련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100% 투자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내려왔을 때 쌀까요? 올랐을 때 쌀까요? 내려왔을 때 싸죠. 그죠? 가격이 내려왔을 때가 싼 건데 사람들은 이때는 가격에 집중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 집중한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추세와 변수에 집중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현재 가격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와서 떨어졌을 때 이때가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좋은 시기일까요? 안 좋은 시기일까요? 괜찮은 시기죠.
당연히 괜찮은 시기죠. 여기서 너 더 떨어지면 할 거야?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이전보단 낫잖아요. 재작년보다 낫지 않나요? 엄청났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장소는 사실 이거는 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싸움터를 골라서 싸워야 승률이 높다. 투자를 예를 들어보자.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보다는 주택시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주택시장 싸움은 정보와 자금력이 뛰어난 기관과 외국인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서는 자신이 경쟁자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아까 새벽보기님하고 코크님 얘기하신 것 같이 주택시장은 정보와 자금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디가 일반 직장인들이 싸우기 제일 좋은 장소일까? 이순신 장군의 남해바다 같은 곳이 우리 직장인들한테 어디일까? 아파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했던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실이에요. 사실 내가 이거의 가격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보유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보유를 못하게 만드는 게 공실이거든요. 그리고 임대료의 하락이에요. 보유를 어렵게 하는 게. 근데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그게 상당히 내 영역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분양상가를 한다. 분양상가 보면은 여기 전단지에 써 있어요. 막 무슨 역, 개통 예정, 가칭 막 이렇게 써 있고. 맞아. 여기 뚫리는 게 더 안 좋은 건데 역 뚫리는 게 더 안 좋거든요. 네. 더 좋은 데로 옮겨. 그거 타고 지하철 타고 다른 데로 가서 밥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줍니다. 만약에 분양상가가 임대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임대 잘못하면은,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최악의 경우에 8년까지 공실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8년 동안 임대를 못 맞춰요. 임대를 못 내리니까. 신도시 분양상가는 그래서 분양을 비싸게 받으신 경우에는 경매로 한 5년 지나면은 막 피가 철철 나는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예, 물론 그 경매가 또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아파트 같은 게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사람들 듣고 종목을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보험회사 다니잖아요. 그럼 보험주만 파는 거예요. 예. 아는 거. 내가 장소를 정하는 거야. 나 보험에서 내가 무공이 있으니까 보험회사 주가만 봐야겠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국민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삼성전자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서 하면서 이 움직임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동종 업종에 있는 다른 회사라도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스트라이크 한번 보냈거든요. 제가 보험주를 투자할까 하다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이 들어오는데 그냥 본 거예요. 공이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냥 지켜봤어요. 봤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음번에 투자 기회가 오면 보험주에 이제 최초의 종목 투자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컨셉을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접목을 시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래 뭐 시기 아는 거 중요하고 장소 아는 거 중요하는데 지금 내가 월급 250 받고 돈도 없는데 굳이 그걸 지금 알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니 없으니까 더 해야지. 내가 지금 왜냐면 이제 월급 250만 원으로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승진을 하고 시간이 연차가 되면은 뭐 월급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자산을 좀 불리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더 모은 데도 더 재미가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이제 그 모은 돈을 이제 쓸 수 있는 곳이 생기니까 그 모으는 것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아졌을 때 정말 주변 말이 휘둘리지 않고 내가 그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월급이 많지 않고 그리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물론 이제 시간 여유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은 워라밸을 좀 포기를 하고 그 시간에 시기나 장소를 알아가는 그런 실력을 쌓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더 해야지. 없으니까 더 해야지. 없으니까 더 해야지.
믿을 거 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를 때는 오르니까 못하겠다. 2020년, 21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다 오른 거 아니냐. 나 이제 올라서 못하겠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미니멈 20% 이상 빠졌거든요. 30%씩 빠졌어요. 그것도 좋은 애들이 되게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건 좋은데 현장 나가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신축, 대단지, 역세권 이런 게 30%씩 빠진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오르면 올라서 못하겠다. 떨어지니까 떨어졌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나님, 저는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이 돼버렸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거죠. 왜냐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50만 원이라는. 이거를 제가 지난번 이제 퓨처 셀프 할 때 말씀드렸던 거랑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250을 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노력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전형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일반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감과 위로를 한답시고 그래도 괜찮아, 즐겁게 하면 돼, 뭐 이런 막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고 기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당신이 250을 벌든 150을 벌든 350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과 투입되어야 되는 시간과 자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러면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을 게 아니고 일단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서울 아파트 얼마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제일 답답한 거야. 저 250 버는데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그 서울 아파트 얼마인지 알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20평대 평균 가격 얼마인지 아나요? 그걸 알아야지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거를 왜 안 할까? 이해는 돼. 왜냐면 좌절하고 싶지 않지. 그쵸. 속상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겨내는 멘탈은 가져야 된다. 그거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뭐 언제 싸워야 되고 어디서 싸워야 되고 저런 거 뭐 들으면 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일단 현실 파악을 먼저 해보자.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자. 내가 서울에 7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서울에 7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지금 내 상황상 모자란 게 얼마일까를 생각해보자. 컵이 이만큼이고 물이 이만큼 들어있을 때 이 컵을 가득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컵을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컵을 깨달라고, 내 물 높이만큼. 근데 그 컵이 깎일까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컵을 물을 채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깨지거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컵에 남은 공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포괄적 의미의 공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듣고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하는 과정은 절대 헛되거나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네가 그거 알아봐서 뭐해? 너 한 달에 250만 원 버는데 네가 무슨 뭐 부동산을 해, 아파트를 해, 무슨 네가 주식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빨리 손절하세요.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싶으면.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절대 헛되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